안녕하십니까, 조용식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은 엔시스 코리아의 장천수 전문인과 그 LS 일렉트로닉 유성열 매니저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들은 뭐 전에 제가 좀 만났던 분들인데, 뭐 한 분은 밴드에서 나오셨고 또 한 분은 현업에서 나오셨는데, 두 분이 서로 다른 길을 걸으셨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시작은 같이 했겠죠. 시작은 다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CA라는 주제가 제가 할 때마다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재미가 없거든요. CA 엔지니어들을 부르면은 그냥 자기 그 아는 것만 딱 얘기하고 가요 솔루션 얘기만 하다 가는데, 두 분은 이 분야에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두 분 간략하게 자기 자신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는 엔시스 코리아 기술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천수입니다. 94년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여서 필요해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요. 이후에 한국 MSC와 다소 시스템에서 기술 영업, 기술 지원, 기술 용역 쪽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엔시스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S 일렉트릭의 C2 혁신팀의 유성열 시니어 매니저입니다. 저희 회사명이 올해 LS 산전에서 LS 일렉트릭으로 바뀌었고요. 예, 저희 사명이 바뀌고 급속하게 이제 혁신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소속된 팀도 C2 혁신팀이라고 해서 CAD CA 쪽, 조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무언가를 혁신해서 기업에 좀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팀입니다. 2011년도에 이 기업에 입사를 했고, 한 3, 4년 이제 기기들의 열 관련해서 방열 솔루션, 또 해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CAD하고 CA 쪽의 업무 혁신을 위해서 그쪽의 총괄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솔루션이나 뭐 어떤 CA의 뭐 기능 이런 거보다 CA의 가치, 이것들은 이제 매니저들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우선 우리가 CA 분야에서 많이 해도 지난 8개월 동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어떤 뭐 항공이나 뭐 이런 데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보잉이나 뭐죠? 에어버스가 9월 달에 한 대도 주문을 못 받았대요. 이건 그 역사상 굉장히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랑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예상은 했어요. 계속 컴퓨터가 발전하고, 파워가 발전하고 싸고, 클라우드 이런 게 있으면서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2020년 초반에 온 그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상하게 이게 막 섞여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ICBM, 그래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모바일. 이제 부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이제 3D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AR, VR, MR. 그다음에 적층 제조라고 해서 이제 3D 프린팅. 요 정도가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아주 엄청난 여파이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건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기보다도 처해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CA 쪽의 기술 방향성을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CA 쪽은 뭐 잘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전에 품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행위. 그래서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구조 해석, 연료동 해석, 전자계 해석, 이 해석들을 합친 다중 물리 해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시스템 단위의 시뮬레이션이나 제조 생산 단의 시뮬레이션까지 아우르는 영역이 이제 CA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죠. 그래서 고성능 HPC를 활용한 클라우드 요 부분에 있어서 CA가 결합이 돼야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이 미래 예측 부분에 있어서 학습 기반의 AI를 활용한 CA.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을 이 합쳐지는 단계에서 좀 CA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세 가지의 그 기둥이 딱 나온 것 같아요. 아, 약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요를 갈 것이다라고 이제 대략 예측을 하고 잘 정리가 됐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겠죠. 네, 저희 회사는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CA를 한 2, 3년 했고 지금은 현재는 안정화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CA 소프트웨어의 무제한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팅을 자체 투자를 통해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개념의 과금제로 할당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는 대용량의 고난이도 문제들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데이터들이 많이 충분히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AI가 사실 대두된 것이 꽤 오래 전의 일이긴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CA 영역도 이젠 AI와 같이 결합이 돼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모델을 제공하는 형태의 CAD가 이미 좀 이제 시도 단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검증되어 있는 모델, 데이터, 제품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이제 CA와 결합된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 세 가지 아이템이 이제 묶여서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워낙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이 데이터 레이크를 이루고 빅데이터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미 프리 프로세싱을 컴퓨터가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고 그 데이터가 분석할 수 있는 메타 모델로 형성이 되고 메타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접목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 예측, 최적화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CA를 한번 해석하려고 하면 뭐 엔지니어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한 달이 걸린다, 두 달이 걸린다, 뭐 석 달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좀 아까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설계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기술과 고성능 컴퓨터 HPC의 결합을 통해 CA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좀 재미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CAD, CA 이렇게 다 전문 회사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CAD들과 PDM 벤더도 하고 뭐 CA도 해가지고 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CA 회사들이 좀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클라우드가 되면 이제 그 또 새로운 또 저희가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동안 이제 CA는 좀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발전은 계속 했는데 임프루먼트지 이노베이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이렇게 막 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조금 낮았어요. 막 뭐 그랬는데 AI가 들어가면 또 이 게임 체인지가 될 수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예. AI가 사실 쉽진 않은데 방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클라우드도 옛날에는 솔루션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다양한 걸 쉽게 좀 저렴하고 또 인터페이스도 좀 비슷한 편해지고. 걸로다가 해서 오고 옛날에는 뭐 아바쿠스 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걸 내면 막 대학원서부터 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예, 저도 그냥 언택트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현재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뭐 저도 현업에서 일할 때 대부분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위한 그 CA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맞죠. 이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생산 공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IoT나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것들이고, 물론 이제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뭐 발표는 했지만, 이제 뭐 무인 자동차를 만들고 그거를 그냥 생산자 입장이 아니라 운영하는 서비스까지를 지금 확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에 CA라는 항목이 해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시간이 그 시험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에 기업에서 일할 때 보면은 CA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고학력이고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한 데 비해서 약간 자기네들의 그 어떤 세계가 그 있죠. 자존심이나 이런 거는 센데 예. 회사에서 대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 우리 설계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고 간다 언제까지 이걸 해갖고 와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다리는데 뭐 틀어놓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는 CA가 옛날부터 주장한 게 CA가 어떤 사업에 그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경영진에게 공격적인 자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은 CA는 내가 뭘 결정할 때 도움을 안 준다. 내가 이거를 실험으로 할 건지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의 실제 상황과 같냐 이런 걸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더라.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이 느낀 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정하는 거가 오늘 밤 12시까지는 100만 불짜리인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CA가 그리고 또 비싸고 또 특수한 몇몇만 하고 솔루션도 사용하기도 까다롭고 그 모델링 하기도 뭐 어떤 때는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모델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좀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여지껏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저는 다른 세계가 이번에 오고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엔시스도 잘 나가지 않습니까? 난 엔시스에 저희가 궁금했어요. 네. 엔시스에 예. 이 자료를 처음에 얘기해주는 그 마케팅하는 부서에 예. 천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델 베이스라는 말이나 예. 뭐 MBS, 디지털 트윈 그게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 엔시스에서 나올 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데 개념은 제가 자료를 볼 때 엔시스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뭐 일단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뭐 기존에 이제 그 같이 뭐 PTC나 뭐 GE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다른 뭐 회사보다는 조금 앞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엔시스가 약간 그런 면에서는 공격적이고 약간 리더십을 가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내 나름대로는 기도를 했어요. 큰 캐드 회사에 먹히지 말라고.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일단 전 세계에서 일단은 CA 기반의 그러니까 CA를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해석 툴들이 이제 CAD 회사에 일단 인수합병이 됐던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는 굳건하게 일단 CA 분야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MSC도 옛날에는 큰 회사였는데 예. 그 뭐 헥사곤인가 예. 거기에 또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CA가 사실은 저는 CA가 살아야 진짜 엔지니어링이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제가 사실 2015년도 이제 NCS에 입사를 할 때 면접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해석의 대중화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LS 일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가 아까 잠깐 나눴는데 30% 이상 그러니까 설계 엔지니어 대비해서 해석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시장에는 CA 인원 대비 그러니까 설계 인원 대비 해석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뭐 워드 프로세서 쓰는 것처럼 CA를 쓰는 세상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한 대표적인 예고요. 그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실험을 전공을 했는데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해석 쪽에 발을 디뎠고 여태까지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A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체적인 개발 기간이나 아니면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원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모든 뭐 품질까지도 이제 저희가 그 CA 엔지니어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외부에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제 CA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100점짜리 결과를 줄 거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유관부서에서는 해석을 맡기면 이거 시험치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 그게 물론 이제 시험도 스캐터가 있는데 왜 해석은 스캐터를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거를 저희가 가상의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 CA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대부분의 그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A도 데이터가 옴으로 해서 모델 베이스라는 거 좋은 건데 데이터를 조금 넣으면 그 한도에서의 예측할 수 있고 더 많이 넣으면은 더 할 수 있고 이런 게 요즘에 이제 태풍도 진로가 그때그때 하듯이 그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결과를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많고 이제 봤을 때는 이거야? 그동안 기다린 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거가 있으면 사실은 그때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모델 안에 내가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쌓여서 집어넣을수록 더 정확하게 가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역사가 약간 짧아가지고 그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회사의 이 엔지니어들 중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체인지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F-16 이런 전투기를 하는데 공장장이나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와서 이거 1969년에 개발된 건데 뭐 아직도 엔지니어링을 해? 그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엔지니어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뭐라고 얘기해 나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런 왜냐면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계속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젊으실 때 뭐 임원들이 따와서 이거 너 왜 3년째 이걸 계속 엔지니어링 체인지를 해? 한 번에 딱 하지 그렇게 얘기할 때 젊은 엔지니어들이 좌절을 하고 떠나죠.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해석 결과가 100% 100점짜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나마 어떤 경향성을 찾아내서 그게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객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향성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AI 머신러닝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 기반,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일단은 확정을 하고 가는데 다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그거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시간이 늦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도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석열 매니저님 아주 멋있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거 너무 꿈을 크게 온 거 아닙니까? AI로 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현실 진행형이고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CA 1단계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목하는 단계가 이제 거의 올해 년도면 이제 마지막 단계이고 내년에는 이제 AI의 이제 선행학습, CA를 적용한 또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도 사실은 AI 영역 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CA를 하면서 이제 이 경영진과의 온라인 또는 뭐 이 전체적으로 통일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제 해석 체계화, 그 다음에 그 산하의 해석을 고도화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화하는 거. 이 부분을 좀 프레스적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또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CA 쪽의 가치가 경영 관점에서 얼마만큼의 메리트 있고 장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2, 3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어떤 키워드 중심의 해석 체계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시험,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을 만들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성이나 또는 품질 관련된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테스트와 해석이 1대1 또는 1대 다로 이렇게 매칭될 수 있게끔 스트럭처를 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걸 먼저 선행 주입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해석을 하면 이 시험은 좀 안 해도 돼. 이런 가치를 좀 만들어줬거든요. 그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접근으로 해석의 가치를 좀 높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CA를 굉장히 많이 CA가 도와주는 거는 야 이거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테스트를.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됐을 때 추적이나 이런 거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추적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아까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생산 라인에서 잘하면 품질이 높아지지만 신뢰성이라는 거는 이게 몇 년 후에 고장날 확률이나 그거는 뭐 그 공장에 현업에 있는 사람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거는 그 설계자가 한 대로 만드는 거니까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그 신뢰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공장 품질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신뢰성을 미래의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품질이 아니라 앞으로 뭐 3년 안에 요게 고장날 확률이 얼마고 10년 후에 이런 거는 이런 CA나 시뮬레이션을 없이는 사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다가 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두 분한테 이제 갑자기 그 코비드19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처하고 있으신 상황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뭐 유석열 박사님하고도 뭐 큰 생각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건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HPC 그게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회사 안에 있는 장비에 접속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여전히 이제 그 사실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오픈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아니면 온프라미스로 있는 HPC 클라우드 베이스에 관련된 업무가 좀 많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의 추적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SPDM이나 이런 플랫폼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설계한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 체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요구한 성능 평가가 어느 스케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제가 CA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 간단한 플랫폼 안에서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을 바로 그림 형태로 아니면 뭐 뷰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아닌 밖에서 일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뭐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팅도 원활하지 않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뭐 EC를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링 체인지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설계자와 생산과 시험과 CA가 막 박치게 싸우잖아요. 근데 코스트도. 예. 근데 이제 그런 유기적으로 것들이 움직여야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환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는 것들이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머티리얼 인포매틱이라고도 이제 그 재료에 대한 표준화, 재료 물성에 대한 표준화도 많이 있고요. 근데 예전에 저희 뭐 해석쟁이들 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결과가 있으면 튜닝도 하고 머티리얼 뭐 개수값 튜닝도 하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누군가 하나가 이제 잘못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결과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된 아니면 웹 베이스에서 그 물성을 관리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해석용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저도 뭐 최근에 이제 머티리얼 인포매틱을 보니까 로지스틱도 관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해 물질 제한, 그러니까 제품을 친환경 CA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CAD도 아이디어해요. 네. 그다음에 CAD 하시는 분들도 이게 아이디어란 거고, 그다음에 생산에 감이 약간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생산 라인에서 약간 뭐 튜닝을 하는 이런 작업도 있는데 다 아이디어라는 걸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는 스캐터가 여전히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 부문에서 정확한 값을 서로가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CA를 해석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말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 말이 좀 예.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예. 한자에서 해석이. 그렇죠. 이게 뭐, 어날리시스인지.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락히드 자료를 딱 봤는데, 어날리시스가, 엔지니어링 어날리시스가 12개고, 예. 맨 마지막 하나가 이제 에코노믹 어날리시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경제성의 이제 분석인데 나머지는 뭐 12개가 전통적인 굉장히 많은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이거 다 해석 엔지니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AD는 이렇게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예. 솔루션이 여러 개라도 CAD의 방향을 하는데 해석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이거 해석을 열 해석을 하던 사람이 구조 해석에도 이게 교환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에 쉽지 대해서 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어떤 현업에서나 뭐 근데 그건 아마 이게 기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말로 공학이라고 하는데 공과대학에 토목공학과도 있고 전기공학과도 있고 뭐 기계공학과도 있고 건축공학과 있고 해서 다분야 공학인데 이제 한 사이드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그것도 CA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지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을 컴퓨터를 이용하는 건데 보면 뭐 아까도 잠깐 여담으로 말씀하셨지만 엔지니어링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뭐 열 해석했던 사람이 전기 해석해야 되고 구조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 기계공학을 공부한 사람은 의대생하고 동일할 정도로 시간 소요가 들어간다라는 농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공학 분야 전반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CA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책 중에 하나가 폴리매스라는 예. 책이 하나 있는데 예. 그 너무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솔루션에 특화된 사람만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플루언트 중에서나 뭐 열유체. 근데 이게 이제 CA 회사에서는 뭐 멀티 피직스 해가지고 이걸 통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회사도 그런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사실은. 컴퓨터가 클라우드가 되고 좀 더 싸지고 이러면 좀 그게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기계과 나온다고 해서 요즘에 뭐 전자나 이런 거나 전자파 이런 거를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사용자 편의성. 그러면서 이제 다방면으로 이게 멀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이지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동일한 환경에서 그래도 물론 이제 특이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은 전문성을 좀 발현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해석들은 분야에 상관없이 해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걸 여전히 좀 고민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못한 이유가 너무 그걸 해야 되는 밑에 작업들이 엔지니어들이 맨 땅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나갔는데 이제 뭐 AI라든가 뭐 이런 다시 여기 나오는 널리지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대중화가 되고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뭐 13가지 전문가를 다 데리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서도 CA가 필요한데 그 제품에 필요한 약간 낮지만 다양한 이 사람이 구조도 좀 알고 열도 좀 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전자기도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장 전문의 엔시스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했던 CA의 대중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계자가 빠르게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보통 이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자들이 쉽게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걸 표준화 개념을 좀 도입을 했는데 표준 해석으로 정의된 영역들은 빠르게 쉽게 결과를 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아마 엔시스도 제공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에듀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요새 그냥 유튜브 보잖아요. 난 요새 컴퓨터를 사가지고 그 회사에서 한 유튜브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쳐보니까 수백 개가 있어. 그 사람들은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 어떤 아저씨서부터 뭐 그거에 대해 또 새로운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도 이제 그 모든 행사가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NCS 러닝허브라고 해서 이제 그 고객분들이 저희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문 자막도 있고, 그래서 일단 따라해 보기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저희가 NCS 이노베이션 코스라고 해놨는데, 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한양대 배대성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냐면, 그 무크처럼, 그 어떻게 보면 오픈 엔지니어링 스쿨인 거죠. 그래서 저기에 학생들,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들 대상으로 그냥 공짜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공학 수업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CA를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멀티바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 좀 요새 뭐 놀면 뭐해 이런 것처럼 좀 재밌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CA가 너무 재미가 없어. 내가 본 거 중에 조금보다 졸립더라고 이게. 좀 재미있게 하는 거가 능력인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희 NCS 그 전기전자 관련된 해석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에도 좀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저희가 일일이 고객분들 찾아뵐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 뭐 기술전 정보나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팁앤솔루션 같은 것들을 올려놔서 그냥 일반 고객분들이 이제 거기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랑은 좀 다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다른데 유튜브가 또 우리에게 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중국이 되는데 그 엔시스는 클라우드에 대한 좀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약간 좀. 모든 회사들이 아마 다 클라우드로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일반 그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랑 예. 같이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현재는 지금 그 앞에 그 슬라이드에 올라온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일을 하고 있고요. 맞죠. 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분들의 장비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이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시스도 약간 뭐 옛날부터 했었지만 뭐 여기는 널리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AI로 이제 그렇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AI 머신러닝이 이제 결국에 저희가 플랫폼에 이렇게 장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분석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석할 자료가 사실은 많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개별마다 그냥 내가 했던 거는 내 정보인 거고 어떤 퍼블릭하게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공유가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를 머신러닝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좀 많이 축적되지 않다라는 좀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이제 가장 이제 좀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CA의 결과물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한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상 이미지로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그다음에 뭐 AI에 근접한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그거를 일단 모태 삼아서 그 CA 쪽의 결과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빠르게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온도장을 막 여러 결과를 보니까 종합해서 판단해 보건데 요런 결과로 귀결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는 빠르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처음에 가장 염려하시는 게 이제 보안 문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용해 보신 경험이 저희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사내 인프라 시스템을 이제 버추얼 VPN 환경에서 버추얼 프로토콜 네트워크라고 해갖고 아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안 접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VPN으로 가다 놓은 이 논리적인 망 안에 들어왔을 때 사내 시스템처럼 쓸 수 있는 환경. 그게 이제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으로 딱 보안을 잡아놓으니까 출근을 해야만 좋은 시스템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환경을 쓰려면 약간 이 바깥에서 접속 권한을 다 할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안을 관리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24시간 아무 업무도 못하고 그거 요청이 올 때마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모바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또한 또 맹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계속 흘러가면은 뭐 새로운 방법이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클라우드 관련된 그 사용량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뭐 지금 뭐 5G나 오토노머스 이런 그 다음에 뭐 UAM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스토리지가 필요할 거고요. 그거를 어떤 회사가 뭐 작은 회사가 한다라면 더 못할 거겠지만 뭐 사실은 LS 일렉트릭도 참 만만치 않은 비용을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클라우드로 이제 옮겨와서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줄인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계속 눌러주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뭐 그냥 서버용으로 솔빙할 때만 좀 많이 쓰셨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비주얼라이즈 그 결과 자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뭐 VMI나 이런 형태로 뭐 접속을 해서 일단은 그 결과 자체까지 거기서 보고 레포팅까지 이제 된다라면 굳이 이제 외부에 있는 망에서 또 사내로 끌고 와서 내가 레포트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엔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고요.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하고 같이 일하는 이제 일라스틱 라이센스 체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병행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저희가 시큐리티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저희가 뭐 ISO나 아니면 또 다른
규정에 맞춰서 그 시큐리티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회사마다 옛날에는 뭐 워크스테이션 같은데 엔지니어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다 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또 여전히 이제 새로운 여전히 사람들이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두 가지보다도 이제 세 가지인데요. 기존의 워크스테이션을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쓰고 있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만 워크스테이션에서 하는 작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안에 병렬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공급하고 여기서 VM이라고 하는 버추얼 환경에 접근을 해갖고 작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걸 혼용해서 이제 쓰는 형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클라우드 엔지니어 또는 클라우드를 뭔가 공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탑의 그 경영진들이 이해를 잘 설득이 잘 됩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뭐 쫙 다 짧은 시간에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경영진을 설득할 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기존의 인프라 투자, 소프트웨어 뭐 고가지 않습니까? CA 소프트웨어는 뭐 그냥 기본이 1억이 넘는 수준의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투자, 그다음에 이제 워크스테이션 투자,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 그다음에 네트워크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의 투자 비용 대비 실질적으로 과금 체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과금 체계로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느냐. 이제 사실은 이제 경제성 분석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0%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 해서 이제 경영진을 설득을 했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성 이제 보통 이제 ROI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의사결정에 중요한 잣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니 근데 왜 그 클라우드 이런 데는 왜 30%의 절감이 있다고 하죠? 그냥 30%만 받겠다고 그러지? 그래야지 이게 자꾸 커질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30%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제 뭐 사실은 한국이 전기값은 싸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전기료도 만만치 않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클라우드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데는 또 비용이 들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이익을 또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클라우드로 가는 것 중에 또 저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저희가 우리가 메시 사이즈 가정도 많이 하고 메시 사이즈도 크게 해가지고 해석을 해왔는데 지금 보면 메시 사이즈도 조밀하게 하고 결국에 가정은 웬만하면 다 치우고 그냥 다 때려놓고 해. 이렇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해석 시간은 비슷해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져봐야 모델은 더 근데 복잡해지고 이제 벤더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요새 보면은 사실은 그 아까 이게 고쳐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CA의 대중화를 꿈꿨는데 이제는 CA의 넷플릭스화. 이 넷플릭스라는 데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완전히 그 게임 체인지가 된 거잖아요. 이 저기가 옛날에 그 정도 보려면은 비용이 뭐 30%가 아니라 이거를 뭐 그런 커다란 게 딱 오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벤더들의 경영진들은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이 가격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이 이게 특별하지 않고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비슷비슷해지면은 이제 가격 싸움도 또 이제 엄청나.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도 굉장히 싼 데는 싸잖아요, 지금. 옛날 맞습니다. 클라우드가 초창기 나올 때는 거의 가격이 더 비싸면 더 비쌌지. 소프트웨어 딱 사면 안 쓰는 거 자꾸 껴서 팔고 막.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교육 따로 저기 하고. 근데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CA 소프트웨어가 배우기가 어려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주로 CA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점차적으로 일단 저희도 이제 디자이너나 아니면 생산 공정에 계신 분들을 위한 이제 해석 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이제 좀 내려보려고 하는 그 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냥 이게 CA가 뭐야? 내가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을 같은 거 할 때 어떤 제품도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이게 성능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체크하는 그런 나는 그 고등학생이나 뭐 더 내려가면은 그 사람들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뭐 뭘 어렵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게임처럼 만들면 뭐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그거 시키고. 그러니까 DT라는 말이,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한 18년, 19년? 뭐 아니면 뭐 17년 정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 영국 교육, 초등학교 교육인데 CAD 프로그램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3D 프린팅을 연결해서 바로 디자인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CA가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초등학생 1, 2학년 정도가 이제 스패너 디자인을 하고 그걸 이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깨지는지 뭐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증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CA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집어넣게 되면 아주 이지하게 CA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난 CA는 뭐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그 패널 있잖아요. 이런 거가 햇빛을 얼만큼 쐬면은 뭐 부서지고 그런 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항균 뭐 이런 것까지 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이고 우리가 기계과들을 나와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내서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사운드도 있고. 예, 맞습니다. 뭐 그거 내가 볼 땐 이게 크라우드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열리면 문이 딱 열리면 뭐 엄청난 그 대중화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넷플릭스처럼 별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걱정이 되는 거 저희도 좀 비슷한 경향인데 빠르게 많은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작 엔지니어는 이 역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루틴한 작업으로 메모리 돼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분석적인 사고나 그다음에 좀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본인의 일을 좀 줄여줘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라라고 해놨는데 이 업무가 더 가중되고 더 많아져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컴퓨터가 우리의 일을 줄여줄 것이다라는 말이 최고의 농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생길수록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뭐 지금 요새 또 프로그래밍 하는 게 한참 유행이잖아요. 공부한 학생들도.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우리 앱스토어에 보면은 휴대전화용으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낸 분들이 계세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 어떤 그 공용 CA에 대한 플랫폼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 좀 나름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앱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그렇죠. 이거 내 거 만들었으니까 사서 쓰실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공급자한테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요새 학생들도 공대 가기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물리 현상 자체를 가시화해 주는 건 사실은 시뮬레이션이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험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가시화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물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학습 도구로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NCS 스토어를 하나 만드시죠. NCS 스토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수의 CAD 업체들도 이제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제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잘 꾸며 놓으면 어쨌든 간에 뭐 사용자가 됐던 뭐 누군가가 됐던 그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생산적으로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니까 진짜 문이 안 열린 게 3D 스캐너가 비싸잖아요, 아직은. 그럼 뭐 아직은 그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어렵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CAD처럼 저기를 해준다 그러면 그건 뭐 사실은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 그게. 어느 날 이제 딱 돼서 왜냐하면 회사들도
너무 고급 인력들을 하다가 뭐 교육시키고 그거 하기가 CAD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너무 대학교 온 사람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그 CAD 카티아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온 사람들이 그거 잘 그리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그 엔지니어들이 그걸 그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창적인 거 그런 루틴한 작업 이런 걸부터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맞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 대부분 넘겨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하는 그 시뮬레이션 프로세스고요. 이거는 이미 다들 이제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별도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 컴퓨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로컬이 됐든 아니면 HPC 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화두는 어쨌든 간에 오토메이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CA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지오메트리 클리닝부터 그 결과 분석까지 레포트 생성하는 것까지 이제 다 이제 아우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석 표준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 그런 자동화된 것들이 클라우드나 아니면 플랫폼에 심어져 있었을 때 그냥 엔지니어들은 내 결과 자체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냥 해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이 성능을 어떻게 높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뭐 일단 클라우드나 AI 쪽도 있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이런 걸 갖다가 좀 하는 그 뭐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이 디지털 워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RPA라고 하는데 이제 그 로보틱스 프로세스 요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들도 여전히 숙제가 뭐냐면 프로세스 표준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표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이 프로세스가 좀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아주 루틴한 작업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그 작업을 이제 오토메이션 하는 행위인데 여전히 좀 여러 가지로 표준화할 영역들이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잡이 아닌데 그쵸. 이 연락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잡들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플랫폼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그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성능을 이제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의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 엔지니어링 체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성능을 만족했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런 거 자체가 머신러닝인 거죠. 그냥 매뉴얼적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설계 변수를 건드렸을 때 이게 성능이 만족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근무했을 때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노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고참들은 그 히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 그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아, 이거 옛날에 했던데 뭐 해가지고. 이걸 해봐서. 이게 이제 찾아가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그 좀 약간 처음 온 친구들은 그걸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요령이라고 그러면 요령이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당장 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고 가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가 이제 희망사항인 거죠. 저희 쪽에서 이제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설계 쪽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조금은 자동화하는 개념 중에 뭐 저희 기업 말고도 이제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건데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이제 발췌해서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신입이 들어왔을 때 자동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되면 10년, 15년 했던 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자동화? 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는데 내비게이션이란 말이 참 적당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뭐 그냥 그 성장하지 않는 엔지니어들도 있어요. 과장 때 해가지고 그렇죠. 회의만 딱 하고 팀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해가지고. 근데 또 어떤 뭐 그 항공이나 이런 데나 외국에서는 그 오랫동안 한 엔지니어들은 정말
생산성이 무지하게 높을 수 있거든요. 네. 딱 봐도 이 친구가 요때 요거 몰라서 힘들게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기가 그걸 왔으니까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의 그 고참들도 없고 또 자꾸 말로도 무너지는 별로고. 예, 자꾸 체계적으로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어떤 길이 이렇게 딱 축적이 되고 탑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중간에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저희 회사 자랑이긴 한데 그 본사에 회의를 하러 가면 이제 그 근속 연수를 이제 회의에서 근속 연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35년 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회사가 저희는 이제 매니저 트랙과 스페셜리스트 그렇죠. 트랙을 예, 통해서 이렇게 일단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육성하는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희는 일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처음에 이제 락히드에서 엔지니어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아버지도 락히드 다녔고 이게 뭐 몇 대를 다녔는데 이 할아버지가 전문이 저기예요. 그 항공기 밑에 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근데 뭐 이제 젊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야 얼마나 좀 능력이 없으면 저거 하나로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부셔지면 모든 게 다 공중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참 짧구나라는 걸 굉장히 느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축척이 엔지니어링 축척 아닙니까 이게 외국은 그쵸. 강대국들은 그게 뭐 200~300년 된 엔지니어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게 너무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설명을 마저 해주시죠. 여기에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어떤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리지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그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환경 안에서는 제가 CA 전문가가 아니고 CA 전문 툴을 오픈하지 않고도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CA에 대한 그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들어가서 내 제품의 성능은 뭐야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도 이제는 우리나라 그 CA에 대해서 좀 철학이나 뭐 어떤 그게 쌓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요거는 자료를 이게 공개해도 됩니까? 아니면 예, 제가 발췌를 해서 다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질문을 몇 명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좀 해봤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조남주님이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더 집중된다. 이건 뭐 어디 가서나 그래서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때는 거기 그 교육 있잖아요. 교육 가는 사람이 약간 너무 바쁜 사람도 교육을 못 보내. 팀장이. 그 약간 좀 못하는 애도 못 보내. 그래서 약간 중간에 사람들이 찾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니 교육을 안 시켜주는 거니까 CA 엔지니어들은 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대학교 나올 때 배운 거 가지고 한 3, 4년, 한 5년 동안을 안 보내주니까 그러다 이제 과장이 되면 바빠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다 이제 부장이나 팀장이 돼서 야 내가 좀 가겠다 그러면 다 하시는데 왜 갑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 안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아직은 방금민 님이 작업 시 협업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각자 담당자의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제시될 줄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결국에는 그 작업 능률 향상이라고 하면 결국에 플랫폼,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가 그 표준화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급 엔지니어나 고급 엔지니어가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호님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략적으로 기업과 산업적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투자 비용 대비 기업의 비용 절감 등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요. 와, 이거는 뭐 사실은 이분이 차관권 쓰셔야 될 정도.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이렇게만 질문 좀 하죠. 디지털 전환에서 예. CA 매니저나 CA 엔지니어들이 무엇이 가장 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혹시 소프트웨어를 뭐 사라든가, 예. 클라우드로 가라든가, 뭐 예.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일단 뭐 저희 뭐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사고 하드웨어를 사는 것들은 결국에 가상의 가상의 제품을 가지고 가상의 환경에서 평가를 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디지털 환경이 아니라 실제로 만약에 이제 뭐 피지컬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거나 시험을 한다거나 했을 때 과연 그게 그 시제품을 만드는 기간은 얼마고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은 또 얼마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몇 번의 이터레이션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이제 그 전체적인 비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 대비 저희가 버추얼로 했을 때 시간, 그 다음에 뭐 비용을 시간을 어떻게 비용으로 환산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 투자비 대비해서 내가 아낄 수 있는 그 비용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말로 이제 아예 실험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항공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마어마한 시제품 비용이 필요한데 그거를 진짜 상사 시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우리는 이제 조류 충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했는데 갑자기 고객이 캐노피에다가 했는데 인넷에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테스트하는 데가 한 3년 정도 밀려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CA가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나리오 스토리텔링도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CA 쪽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내고 그다음에 실제 상황 시제품과 연결하는 문제는 뭐 센서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이 실제 상황과 접근할 거냐는 시나리오가 사실 CAO 엔지니어한테 이제는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을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실무자들이.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CA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좋아해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는 재미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가지고 CA의 진짜 깊이 있는 것들을 한번 CA의 스토리텔링, 뭐 시나리오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툴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솔루션은 툴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저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11월에 우리 CA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오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날 컨퍼런스 오시면 좀 또 뭐 개인적으로 아는 척 해주시고 더 물어보고 예. 그때 가서 좀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알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두 분 정말 나와주셔서 우리 이 분야의 고수들이라 아주 재미난 얘기 그리고 깊이 있는 얘기 있습니다. 한번 여기 재방송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뭐 초급 엔지니어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